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이전 시리즈 이오리와 모미지의 만남 이야기 마지막에 지팡이의 노인이 코난을 노리고 있는 것과 이오리의 과거, 오오카 집안의 연결점 등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바뀌어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과연 란이 데리고 간 절경의 명소인 와시오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의 1116화 산중에서 비를 피하다를 감상하며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와시오 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산을 오르고 있던 코난 일행은 헤이지와 코난, 란과 카즈아, 그리고 코고로가 있었습니다. 이 등산은 란이 제안을 하였으며 와시오 산의 정상은 절경의 명소로 후지산으로 지는 석양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카즈아는 기대를 하였고, 란이 이 절경을 보여주며 헤이지와 카즈아를 커플로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덧붙여서 모미지가 따라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등산으로 하면 아가씨인 모미지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한 작전이었지만, 애초에 모미지는 카루타 대회로 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헤이지와 카즈아 두 사람은 등산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 모습에 만족을 하고 있던 란이었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일기예보에서는 내리지 않는다고 했지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모리 코고로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근처에서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절로 온 코난 일행은 주지 스님에게 비가 그칠 때까지 안에서 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곳은 승낙사로 주지인 테츠노 오소, 승려 돈테츠와 겐테츠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작은 전에 코난 일행의 방문에 희한했으며, 겐데츠에게는 따뜻한 차를, 돈데츠에게는 몸을 닦을 수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내리는 비를 보며 카즈아는 노을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아쉬워하는데요. 그때 겐테츠 스님이 저녁까지는 그칠 것 같다고 했으며, 그리고 이 승낙사에서 보는 석양도 유명하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정보를 알게 된 카즈아는 이곳에서 노을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고, 란 역시 비를 피한 곳이 이 승낙사라서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카즈아는 주제를 바꿔 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고, 란은 시니치와 사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데요. 지금까지 비밀로 해서 미안하다는 란에게 카즈아는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란은 카즈아의 행동과 헤이지가 카즈아를 따라온 것에 혹시나 하는 설레발을 쳤고, 카즈아는 란의 사랑 예감에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란이 시니치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자신의 추리가 맞다며 헤이지가 카즈아를 좋아하는 것은 틀림없으며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옆에서 듣고 있던 코난이 거기까지는 말하지 말라며 당황해합니다. 덧붙여서 카즈아는 전에 란이 홈즈도 시니치도 연애는 안된다고 했다며 약간의 의문을 표하는데요. 그 말에 란 역시 그 부분이 문제라며 고민합니다. 그때 헤이지와 코고로가 벌거벗은 채 빗물을 닦으며 다가왔고, 카즈와 란은 약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산을 쓰지 못해 젖은 헤이지들의 옷을 건조기로 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건조된 옷이 왔고, 옷을 다 입은 헤이지는 부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구니를 들고 온 돈테츠 스님은 넣었다고 생각을 했으며, 나머지 두 스님도 본 적이 없다고 하자 코난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스님 세 사람이 당황한 얼굴을 하였고,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코난은 수건을 빌린 세면장에 칫솔과 컵이 4개가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납득을 한 주지 스님은 사실 이 승낙사에는 간데츠라는 승려가 한 명이 더 있었지만 닷새 전부터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담배를 숨어서 피웠기 때문에 잠시 찜벌방에 넣었고, 아마 수행이 싫어져서 도망간 것 같다고 했지만 겐데츠 스님은 달랐는데요. 도깨비 불이 찜벌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고, 이후 간데츠가 없어졌으니 분명 홍련해골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홍련해골은 이 와시오산에서 전해지는 마물이라고 하는데, 도깨비불과 함께 나타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영혼을 먹고 그 껍데기만 두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한편 돈데츠 스님이 숲속에서도 도깨비불을 본 사람이 있으며 실제로 시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지 스님이 그런 마물이 있을 리가 없다며 버럭 소리쳤고, 손님에게 다가를 내놓으라는 것으로 이 소라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혼자 화장실에 간 모리 코고로는 돌아오던 중 쇠구슬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계단 앞에는 아까 말한 징벌방이 있었습니다. 코고로는 쇠구슬이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파악하고 징벌방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는지 코고로는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란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지 않는 코고로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기분 나쁜 소리의 외침이 들렸고, 소리의 근원지로 찾아간 코난 일행은 도깨비불을 발견하였고, 그것도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난과 헤이지는 당연히 계단 위로 올라갔고, 진벌방에 들어가자 거기에서 간데츠의 시신을 발견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115화에서 나온 지팡이의 노인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면 했지만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건이 되었는데요. 헤이지와 카즈에 대해 이야기가 진행되어 연애 이야기가 메인일까 생각을 했지만 사건 이야기가 되었고 아직 큰 힌트가 나온 건 없지만 몇 가지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를 피한 승낙사에는 간대천한 승려가 행방불명되었으며 이후 마지막에 진벌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도깨비 불이 나타났고 게다가 진벌방에는 사라졌다는 간대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공포 분위기를 소재로 홍련해골과 도깨비 불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코난에서 그런 유령 소재는 모두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깨비 불은 일반적인 불을 줄에 연결을 했거나 또는 무언가 투명한 영상이라고 생각되며 만약 줄을 연결한 장치가 있다면 코난과 헤이지가 그 근처를 지나갔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직 이 트릭의 힌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편을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모리 코고로의 행방인데요.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던 코고로는 진벌방에서 무언가를 목격한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진벌방에서 간대치의 시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사건과 무언가 연결점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간대치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이 모리 코고로인 것일까요? 다만 딸인 모리라는 시작으로 아무도 코고로의 목소리라고 판별하는 장면이 없기에 어쩌면 간대치의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대치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머리카락이 자란 것처럼 보였으며 게다가 수염까지 있는 상태였는데요. 닷새 전에 사라졌을 때의 간대치의 묘사에서는 머리카락은 다른 스림과 같은 짧은 형태였으며 수염도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행방불명되고 나서도 살아있었다는 복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코고로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이라면 어딘가에 구석이 되어 있는 패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리 코고로가 진벌방 근처에서 떨어지는 쇠구슬을 주었는데 이것이 트릭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헤이지와 코난이 계단을 올라갔을 때 양동이가 있었는데 그러나 코고로가 올라갔을 때는 양동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표현은 없지만 진벌방에 무언가 있었는데 과연 이 두 가지가 추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모리란이 등산을 계획한 것은 하토리 헤이지와 토우야마 카즈아를 연결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까지 헤이지는 몇 번이나 그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정상에서 노을이 아름다운 절경의 명소를 계기로 시작이 될까 했지만 일기예보와 다르게 폭우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헤이지는 고백보다 사건을 해결할 것이고 옷을 건조한 후 잃어버린 부족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부족은 몇 번이나 헤이지의 생명의 위기를 구해주었으며 반면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코난에게 부적을 빌려주었을 때 헤이지가 배에 총을 맞아 큰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기에 어쩌면 이번에도 헤이지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 전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즈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헤이지는 마음을 전하려고 카즈에게 고백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와시오 산의 무대로 절경의 명소에서 헤이지가 고백에 도전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두 사람을 방해하는 모미지가 이오리의 존재가 도쿄에 있습니다. 등산을 못할 것 같은 아가씨라서 등산 후 선택을 했지만 와시오산의 배경인 다카오산의 정상은 생각보다 넓었는데 예전에 옥상에 헬기로 온 적이 있어 이번에도 모미지와 이오리의 등장으로 고백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헤이지와 카즈아가 사귀는 것은 언제쯤이 될까요? 최근 다음 명탐정 코난 극장판의 주역이 헤이지와 키드라고 공개가 되었기에 이를 통해 헤이지와 카즈아가 사귀는 시기에 대해 세 가지 중으로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내년 봄 계절인 3, 4월 무렵에 연재될 스토리로 이 시기에 갓사귄 두 사람의 풋풋함을 극장판으로 그린다는 전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단행본에서 극장판에 맞춰 스토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극장판에서 고백을 성공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에서 6월 이후에 연재될 스토리인데요. 내년 2024년 극장판에서는 아직 사귀지 않는 설정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극장판 개봉 후 사귀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 헤이지와 카즈아 이 두 사람이 언제 사귀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여기까지 공포 소재로 진행되는 에피소드로 와시오산의 무대로 일어난 사건의 발생의 시작이었는데요. 약 2개월 정도 후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에서 절경의 명소에서 고백은커녕 사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사건의 해결과 고백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예전 과거 사건이 몇 개 겹쳐 보였는데 키리텐구의 전설 살인 사건의 시작도 비가 와서 절에서 비를 피했으며 그때는 키리텐구라는 마물, 이번에는 홍련해골이라는 마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불은
트릭은 이누부시성의 화염의 막연으로 그때는 라이터와 개를 사용한 트릭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트릭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사라진 모리 코고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헤이지와 카자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던 라니였지만 싫어하는 유령 요소가 나왔기에 고백을 도울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